자, 어디 보시냐면요. 자, 138페이지 보십니다. 교육부터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번.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어때요? 그렇죠. 자실 등록 기준으로 뭐가 떠올라요? 자실사 등록 기준에 들어가죠.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라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1년 안에 소공으로 다시 취직할 때는 1년 안 됐기 때문에 면제죠. 네, X입니다. 디귿번. 연수교육 시간은 연실이 일루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8, 32 이거 틀렸죠. 12, 16이에요. 틀렸죠. 리을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시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요? 시도지사. 예? 그죠?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고 하면 또 틀려요. 자, 어쨌든 이거는 누가 부과한다는 안 나왔지만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요것 때는 500과다. 정답 2번이죠. 자, 이번에 4번입니다. 틀린 것은 4번에 1번.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에 위탁이 없을 때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업무 위탁이 없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실무교육은. 여기 뭐 위탁을 하죠. 사실은 협회나 대학한테 위탁하지만 없다면 원칙적으로 누구요? 요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어디로요? 협회하고 대학 쪽에. 협회나 대학 쪽은 이거 해야지 돈 벌게 되니까 하려고 막 야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관보에 공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공고해봤자 모르니까 반드시 무슨 통지해라? 개별 통지. 개별이란 말이 조문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개별 통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그냥 바로 개별 통지입니다.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2년마다 받는 게 연수교육. 4번. 직무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 그죠? 직삼각형, 직사각형. 5번.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 예방 교육은 모든 관청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이번에는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 틀렸다는 얘기네.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이죠. 2번. 폐업신고 후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년 안 됐을 때는 실무교육 면제죠? 요게 정답이네.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을 당사자한테 통지해야 되겠다. 1개월 전이 아니고 2개월 전. 쉽죠? 4번. 연수교육 시간은 연실이 일루와 이렇게 됩니다. 서너 시간 틀렸죠? 5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존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되겠다. 1년 내에 다시 고용신고하고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무교육 어떻게 되죠? 면제. 틀렸죠? 자, 8번 갑니다. 쭉쭉 넘어가셔서 142페이지 가십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이요.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요 기출문제 요 문항수가 이게 적은 문항이 아닙니다. 요것만 갖고도 합격을 100번 합니다. 100번.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풀어서는 여러분께 안 돼요. 푸는 거 또 풀고 푸는 거 또 풀고 왜 틀렸는지 자꾸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얇은 것 같지만 이것을 만약에 10번 본 사람하고 두꺼운 문제집을 2번 본 사람 당연히 이거 10번 본 사람이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정된 것을 반복해서 하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아마 여러분 이제 문제집 받아가지고 다음 달부터 할 건데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기출 문제예요. 제가 받아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중개사 교재는. 예. 자, 이번에요 8번 보시면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2년마다 받은 교육이 뭐예요? 이 연수라고 그랬잖아요. 연수교육이죠. 2번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인회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책임자가 또 나왔네 이거. 책임자가 될 적에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잘리거나 관둔 거죠. 1년 내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1년 안 됐기 때문에 면제되겠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어떻게 받지 않아도 된다. 1년 안 됐기 때문에. 4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4시간 32시간 이하로 한다. 이거 맞죠? 이빨 쌈이 죽이네. 연수교육 시간은 또 틀렸네. 연실이 일로와 이렇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아닙니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학원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강료 얼마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 포함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10번 봅니다. 오른쪽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육에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시간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죠?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실무교육 시간 맞죠? 실무교육. 예. 자,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시 기간은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실무교육은 창업할 사람이 또는 취직할 사람이 받는 교육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라고 사전에 통지한다. 이거 통지하려면요 독심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창업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통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있겠어요, 그런 능력이.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회사 및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2년마다 받게 돼 있죠? 누가 받아요? 개공하고 소공. 시간은 연실이 일로와. 그죠? 자, 5번 중개보존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다시 고용신고가 될 경우는 또 나왔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십니다. 17번. 자, 1번, 2번은 설명드릴 게 없고 3번은 폐업하고 2년이 지나버리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실무교육 받는 거 있나요? 사무소 옮겼다고 실무교육 받는 건 없죠. 예? 그래서 4번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건데 자, 5번은 이거죠. 자,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누가 받습니까? 임원, 사원, 전원입니다. 이 사원 나왔죠? 이 사원은 임원급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일반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전원이 받는다. 그래서 5번이 뒤에가 틀렸죠? 네. 자, 이제는 다시 앞으로 가셔서 137페이지 2번 포상금 문제를 봅니다. 포상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포상금도 한 문제 정도 비중이 있죠. 포상금 지급에 들어간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7페이지 2번 문제.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으로 한다. 일자를 앞에 집어넣네. 그죠? 50입니다. 150이 아니고. 2번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소유예도 줘요.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다. 3번 지문을 보면 우리는 100분의 50을 주목합니다. 다 그래요. 거기는 오히려 맞게 해놓고 그 앞쪽을 틀리긴 했죠. 이번에 이 보조를 누가 해요?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에요.
국고입니다. 국고. 예? 그래서 앞쪽을 틀리긴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지급 결정이 나면 1개월 내에 포상금 주죠? 누가요? 포상금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등록관청이 주죠? 근데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을 내리면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수사기관은 포상금 주는 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 1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어떻게 배분해야겠다? 그죠?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배분해요? 아, 2건이죠. 공동 아니죠, 지금? 2건이라고 나온 거죠? 2건 이상의 신고가 고발했다. 그러면 최초.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 그러면 따로 했다는 얘기예요. 최초. 맞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6번 가시겠습니다. 자, 6번.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6번. 이 문제가 나오면 6번 문제를 큰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푸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나마나 이거. 근데 뒤에 문제가 풀 문제가 지금 수십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차분하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크게 친 것은 뭐예요? 안 풀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게. 이렇게. 시간이 안 남으면 어떡하죠? 아무거나 찍습니다. 찍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천천히 풀어봅니다. 그럼 의외로 쉽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마음에 이렇게 나 요거 이제 나머지 어차피 찍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한번 시간 남으니까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잘 풀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막 생길 때 뭐 학개론도 막 계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딱 봤을 때 인상을 딱 봤을 때 풀기 쉽지 않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찍어버려야 됩니다.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찍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찍으면 한 문제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재수를 바라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한 번으로 쫙 한 번으로 찍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찍지 못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4회 때는 문제가 쉬웠어요. 근데 그때 저는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세법을. 그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는 게 없잖아. 글자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인가 4번인가로 쫙 찍었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막 중개사법 100점 맞고 막 이러니까 2차가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때 시험 봤을 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차피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뭐 이건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면 한 번으로 미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다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 지문에서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못해가지고 남긴 거 있잖아요. 이런데 이거 3번 찍으면 바보지 이거. 이런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찍고 그래도 남은 게 있잖아. 구멍 난 거. 그거 밀 때는 이제 한 번으로 그냥 딱 눈치를 봐서 좀 없는 번호로 해서 한 번으로 쫙 한번 밀어놓으면 다른 게 제대로 풀었다고 하면 없는 번호 위주로 해서 물으면 의외로 더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게 답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똑같은 확률로. 그러니까 눈치를 딱 봐가지고 제일 좀 적은 번호 하나로 쫙 밀어요. 자, 6번 문제를 근데 우리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풀어봅니다. 6번 문제를. 일단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고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고 B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A가 B가 있는데 A가 무슨 짓을 한 사람이에요? 부정등록자? 그쵸? 여기도 부정등록자, 여기도 부정등록자니까 둘 다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죠? 근데 A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고 포상금 받죠? B에 대해서는 뭐 했어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요. 이렇게 되죠. 갑은 여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50을 받고 여기는 못 받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갑 얘기죠? 이거 못 받고. 이렇게.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도 부정능력자인가요? C도? 그죠? 예. 예. 금방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부정능력자. 여기는 뭐, 무죄 판결 났다고 그러죠? 이거 구별하시라고. 이 무죄 판결 나면 판사가 때린 건데 기소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돈 나옵니다. 포상금. 을이죠, 을? 얼마예요? 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T를 공동으로 고발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습니다. 근데 D가 기소유예 이렇게 돼요. D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양도되어죠.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맞네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소유예. 포상금 나오네요. 근데 이때는 갑과 을이 둘이 같이 했죠.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25만 원씩 바꿨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가 나옵니다. 보통 한 5개 정도 나와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이를 무등록 중개업자죠. 신고한 후에 을이 먼저 신고했네. 갑도 이를 신고했다. 갑은 이건 나가리야 나가리. 갑은 이거 안 돼요. 늦었어. 이때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거 있었어요? 무혐의, 아니 뭐죠? 유죄 판결.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금방 읽은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유죄 판결, 이거 포상금 나옵니다. 이게. 예. 이렇게 되면 누가 했는가? 이거? 을이 했어요? 그럼 여기 50이네. 그럼 을은 이렇게 하니까 125만 원이고 갑은 얼마예요? 75만 원. 이게 답이겠는데? 그러니까 찬차례 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쫓기면서 풀면 그게 답이 잘 안 나오고 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시겠습니다. 11번. 11번 넘어가고요. 9번. 자, 11번 넘어가고 15번 가시겠습니다. 계산 문제 하나 더 해봅니다. 15번. 자, 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부정등록자입니다. 이 구조가요,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가 3번 나왔거든요. 이런 형태가 3번 나왔는데 구조가 다 이렇습니다. 자, 어떤 짓을 했다. 요게 나오고요. 여기 신고한 사람은 갑을이고 여기 지금 걸린 사람은 전부 다 A, B, C, D로 나와요. 이렇게 요 구조입니다. 전부 다 요 구조.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근데 보니까 A하고 B는 부정등록자라고 돼 있어. 부정등록자는 포상금 걸려 있는 거 맞죠, 지금? 이렇게. 누가 신고 고발했습니까, 지금? 갑이죠. 그럼 갑이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이용하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C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 없는데 갑과 을이 같이 신고 고발했으면 이게 같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경우, 양도되어 한 사람이요. 갑도 D를 신고했다. 을이 먼저 신고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도되어 한 사람입니다. 보통 5명 나오잖아요, 보통. 양도되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둘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 건 아니고 누가 더 빠르고 뭐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누가 더 빨랐어요? 을이 먼저 하고 갑은 나중에 했죠. 그럼 갑은 꽝이에요. 을이 받는 거예요. 이건 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2가 누구냐? 부정등록자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 부정등록자죠? 이렇게 부정등록자라는 걸 일단 포상금이 걸려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뒤에 공동으로 신고했다. 원래 공동으로 신고하면 둘이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눠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발각된 후에 신고 고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포상금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 공소 제기했고 A와 E는 기소했다. 여기 기소는 포상금 나오죠? 여기도 기소, 포상금 나오고, 그 다음에 기소했고,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CD. 기소유예. 이것도 포상금 나오는 건데, 이것도. B가 안 나왔네? B는 뭐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면, 요건 무혐의 처분은 이건 포상금이 안 나오죠. 이건 X고. 나오고인데 이것은 요 뒤에 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 그럼 포상금 나오는 돈을 딱 보면 요것이 갑이 50 벌었고, 여기도, 이거 못 벌었어. 그죠? 무혐의 때문에. 여기는 둘이 25만원씩 버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가 50이네. 없죠? 그러면 을은 얼마고요? 75만원. 갑은 얼마고요? 여기도 75만원이에요. 둘이. 정답은 1번인가? 1번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문제 마지막. 틀린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1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그러니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포상금을 주는 거라고요.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하나여 지급한다. 맞죠? 공소 제기 아니면 기소유예.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같이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해가지고 적용된다. 그랬어요.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해갖고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어려워요. 다시 얘기하면, 자, 둘째 줄에 균등 배분 방법은 이렇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 둘째 줄 끝에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니까 균등 배분 방법이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틀렸죠? 뭐가 우선해요? 합의가 우선하잖아요. 반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3번이 틀린 거. 4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뭐요? 이내. 100분의 50 이내. 맞습니다.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겠다? 1개월. 그죠? 자,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1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1번. 가장 최근 문제죠. 1번. 제일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거 1번. 자, 문제에서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내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은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내는 거 맞죠? 니은번도 수수료 내요. 근데 니은번은 누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니까 국장이 결정 공고한 수수료 내는 거니까 니은번이 답이 아니에요. 디귿번 개설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내죠? 리을번 분산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죠? 답이 3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7번. 자, 7번에서 수수료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아니죠?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격증 따서 자격증 받을 때는 아니에요. 그 전에 시험 응시 원서 낼 때네요, 이미. 그래서 3개죠, 3개? 자, 13번 문제에서 지문 하나만 보고 쉬겠습니다. 13번에 3번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13번에 3번 지문만 봅니다. 자,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는 건 맞죠? 이거잖아요? 내는 거 맞아요. 그때는 요금을 뭘로 정해요? 국토부령이 아니고 지자체 조례.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쉬겠습니다.